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제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지만 적은 형량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왜 이런 판단을 한 것인지 이은희 변호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은희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라는 사람, 네. 이 사람이 성착취물 판매로 이제 얻은 그 4억여 원의 이 돈을 암호화폐로 이제 은닉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부친명의 계좌 등으로 옮기고 이런 혐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됐고요. 이 가운데 이제 이 돈 중에서 500여만 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의 벌금이 이제 각각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주 우려가 높다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죄 이 법정 최고형은 몇 년입니까? 그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고요. 네. 그 법의 3조 1항을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이 4년 구형한 것도 약하게 한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이렇게 그 형사 범죄에 대해서 통상 이제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는 그 검찰이 구형을 할 때는 훨씬 낮게 구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보면은 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형이 5년이라는 점에서 이 4년을 구형했으면 굉장히 거의 빡빡하게 다 한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이 사건 범죄 수익이 4년이라는 점 등을 생각하면 굉장히 세게 구형을 한 건데요. 네. 근데 이건 검찰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단순하게 뭐 4년 구형했다라는 것만으로 검찰은 잘했는데 법원이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당초 이제 수사할 때 원래 이제 그 손정우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 네.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수사 기소하지 말고 지금 이 범죄 수익 은닉된 부분들을 수사해서 그 당시에 기소했었더라면 이후에 그 미국에서 범인 인도 조약 같은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인도해라라고 했을 때 보낼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도 더 높게 그 처벌할 수도 있었던 거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동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음란물 거래한 이런 정도의 혐의로만 기소해서 그 당시에 이제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나왔던 게 네. 항소심에서 그 형량이 1년 6개월로 이제 낮아집니다. 대신 집행유예는 시키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2020년 4월까지 복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검찰이 4년 구형한 거에는 이 통상적인 어떤 요 관련 범죄에 대한 구형보다는 훨씬 높은 거지만 사실 이렇게 구형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배경에는 사회적 분위기, 여론, 이제 이 되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이제 그 원래 검찰의 잘못된 어떤 기존의 이제 이 사건 관련 수사와 그 기소 부분에 대한 원죄가 있는 거죠. 이거 이제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네. 미국으로 송환됐더라면은 어느 정도 형량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비교되지 않게 굉장히 높습니다. 좀 극단적 사례일 수도 있지만 네. 그 당시 손정우 씨 송환이 문제됐던 그 2021년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그 5살 이하 아동 2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이제 100여 개 제작했던 30대 남성이 있었는데 예. 이 사람에게 징역이 600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손정우 씨가 미국에서 재판 받았다면 50년 넘게 선고됐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만약에 이 한국에서 애초에 재판 받았던 이런 사안들을 미국에서 재판 받았다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금 세탁법 등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복역 후에 그 송환이 문제가 됐던 그 몇 가지 그 성착취물 유포 배포 부분을 빼더라도 미국으로 갔으면 10년에서 20년 정도의 형량은 좋게 나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바람에 지금 재판이 따로따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결국 송환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검찰의 그렇습니다. 책임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네. 지금 1심이잖아요. 그럼 항소심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형량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사실 뭐 항소심으로 갔을 때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예. 그 우리가 이제 이런 유사한 범죄들 이제 범죄 수익 이런 은닉과 관련된 이제 이 범죄자들에게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그 50% 이상 그 절반 이상의 어떤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부여해 왔어요. 그러니까 실형을 때리면서도 그 실형을 복역시키지 않고 집행을 유예해 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 1, 2년 전에만 해도 그 스포츠토토 사이트 그 중간 관리자들의 그 범죄 은닉 수익 자체가 1조가 넘었는데도 그 사건도 집행유예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원죄에 대한 어떤 괘씸함은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건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근데 자백 반성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 범죄 수익 은닉한 규모 자체는 한 4억 정도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지금 토해낸 상황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게다가 이제 원죄에 대해서 이제 부여됐던 형이 1년 6개월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무시하고 그거보다 형격히 높게 그 항소심에 가가지고 지금 다시 뭐 2년을 넘는 실형을 부여하기가 선고하기가 용이한 상황은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앞서 이제 미국으로 송환했을 때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네. 청취자 박자만님께서요. 손정우보다 네. 미국에서 손정우가 올린 영상 다운받아본 사람이 더 높은 형량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그 경우에서도 보면은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직접 보고 있지는 않지만 저도 언론에서 접하기를 지금 그거보다는 훨씬 높은 형을 선고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선고를 받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동이나 이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제 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유포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다운로드 받거나 보는 거 이 자체를 다 매우 중범죄로 놓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유통을 하고 이렇게 뭔가 배포를 하고 하는 것도 그동안은 중하게 처벌을 하지 않았었고 네. 사실은 그래서 N번방 사건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기 전까지는 양형 기준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판마다 이제 사건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형이 정해졌다기보다는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좀 아무래도 그 양형의 어떤 기준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던 면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네, 손정우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노했다고 하는 지점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고 결혼을 했다. 이런 이유로 감형을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런 사건만이 아니라 이제 사실 그 성범죄 사건들이 이제 좀 세간에 알려지고 나면 그 대부분 이제 그 국민들이 경악하는 지점이 그 사건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양형이 이러이러해가지고 감형됐대라는 거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경악들을 하십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손정우가 그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기소되었을 때 1심에서 2년 6개월이 나오고 그 항소심에 가가지고 1년이 감형되게 된 거에 이 손정우가 결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혼인증명서를 내면서 내가 부양할 가족이 있다라고 하고 이제 그 부분이 가만히 되면서 형이 감형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법원이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이제 디지털 성범죄하고는 좀 다른 고전적인 범죄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이 범죄 발생이나 이제 뭐 이런 그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줄을 이뤘다면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최근 들어갖고 디지털 범죄가 비단 이제 성범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에서 이제 크게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어린 이제 분들이 피고인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실제 나이가 어리니까 당연히 그 범죄 이력이 있을 확률은 좀 적잖아요. 네. 그런데 반대로 디지털과 관련해서 어떤 윤리적인 어떤 사용에 대한 거든 디지털의 운용에 대한 거든 교육은 그 윗세대보다는 훨씬 많이 받은 세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나이가 어리고 뭐 초범이고 이러니까 뭐 이제 감형을 하겠다라는 식의 기계적으로 좀 적용하던 것들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다른 좀 유기적이고 다각도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좀 살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손정우 재판 결과 두고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42년형
확정받은 조주빈하고 네. 비교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손정우하고 조주빈의 형량 차이 왜 이렇게 큰 겁니까? 사실은 이제 그 N번방 사건은 거의 뭐 전 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되면서 사회의 그 이목이 되게 집중되었었고, 이 경우는 이제 보면은 범죄를 목적으로 좀 조직적으로 구성돼서 움직였다라는 이제 이 사이트 운영의 상황도 좀 달랐지만, 그런 어떤 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많은 고민과 고심 끝에 요 조주빈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로서 이제 이 법을 적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그 한 1, 2년 정도의 사이를 두고 사회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고 양형 기준에 또 이제 뭐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네. 이전까지는 손정우 씨가 재판받던 때만 해도 성착취물 관련해서 범죄 재판에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년, 뭐 1년 6개월 이렇게 뭐 나와도 뭐 실형이 나왔네, 그럼 세게 나왔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였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 N번방 사건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런 지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돌아보면서 어떤 정상화 혹은 어떤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그 정상적 양형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단계. 지금은 그 기준을 정하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빨리 좀 더 그 탄탄한 어떤 데이터를 탄탄한 어떤 그런 기준들을 좀 정립해 가야 되는 때인 거죠. 네.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사실은 그쵸. 이유가 있지만 예. 그 이유만으로 이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사실은 손정우가 그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처벌을 받았냐면 그렇지는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정우하고 조주빈 사이에 사회적 인식, 네. 그리고 양형 기준도 상향 조정되는 이런 네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크게 형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비교가 네. 가능하게 네. 손정우가 만약에 이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어느 정도 형을 선고받게 될까요? 지금 선고받았다면 12년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양형 기준도 많이 늘어났지만 굳이 범죄단체 조직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어떤 양형 기준도 많이 상용되었고 네. 법도 개정이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유포가 들어가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있단 말이죠, 법원이. 성범죄물, 그 성착취물을 유포할 성착취물에 경우에. 대해서 유포하는 것들에 예.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실형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손정우 씨가 재판받던 때만 해도 그 벌금, 이게 일반적으로 이 유포의 어떤 정도가 이렇게 사이트를 대규모로 운영하는 정도가 아니면 이제 벌금이 나오거나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손정우 씨가 만약에 지금 재판을 받으면 뭐 음란물을 배포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네. 그 아동 성착취물을 그 배포를 하는데 그 범위 자체를 보면 그 되게 그 아주 영화 수준의 그 아동들부터 시작해가지고 7천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준이라고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10년은 넘기지 않을까.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쯤 생각을 해서 그래도 한 12년 정도는 나왔겠다 싶은데 이제 그런 범죄들이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지금 이제 뭐 2년, 뭐 1년 6개월 이렇게 나왔었던 거죠. 네, 이런 걸 또 어떻게 법원이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자꾸 말씀 듣다 보니까 하게 되네요. 앞으로 보정해 네. 나가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거지 이미 이제 선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복역을 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 부분을 재판하거나 뭐 추가로 처벌을 할 방법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고 제대로 처벌하는 거 그렇게 해야 필벌돼야 사실은 예방된다라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희 변호사였습니다.